요즘은 비라도 와야 일반 쿠팡한테 들어오는 콜들이 좀 생기죠. 비도 안 오고 좋은 날씨에는 일반 쿠팡에게 돌아오는 콜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그만큼 콜이 많이 줄었고요. 쿠팡 플러스 분들이 한 세트당 치기 위해서는 채워야 하는 총 콜수도 있지만 구간마다 점심 피크라든가 저녁 피크 이 시간대에 그 구간마다 총 개수에는 합해지는데 그 구간 내에 채워야 할 할당 개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개수를 먼저 채워야 하는 거죠. 그래야 수수료가 플러스 돼서 나오니까 이 같은 구역에서도 끝에서 끝에 가는 그런 콜들은 플러스 분들이 안 받아도 다른 콜로 그 구간 개수를 채울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콜들을 다 안 치면 그 구간 내에 콜 개수를 채울 수가 없는 거죠. 구간 내에 콜수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플러스 분들이 콜을 잡아서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콜을 버리는 콜이 있어야 이제 일반 쿠팡한테 돌아오는데 그만큼 콜도 줄고 쿠팡 플러스에서는 예전에 버렸던 콜들도 다 받아서 가고 하다 보니까 일반 쿠팡 뛰는 저 같은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상황이 온 거죠. 쿠팡 플러스 없는 그런 비수기 때와는 좀 다른 상황인 거예요. 비수기를 확실히 타는 거죠. 플러스 분들도 비수기에 들어서서 콜이 준 건 사실이지만 일반 쿠팡은 더 심하게 비수기 느낌을 받는 거죠. 거기다 저 같은 경우에 또 3,000원짜리 단콜 그리고 4,000원대의 멀티콜 타도로 넘어가는 그런 콜은 또 안 받고 이런 거 저런 거 빼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 들어오는 콜은 더 없어지는 거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2시가 조금 넘었는데 지금 콜이 없어서 오토바이 세워놓기 좋은 곳에 가서 다른 걸 또 하면서 콜을 기다려야 될 것 같은 상황이에요. 어제는 비가 와가지고 그래도 좀 괜찮았었는데 이제 비 그치니까 확실히 또 콜이 훅 떨어졌네요. 네, 저는 아이 엄마와 지내면서 제가 항상 가슴속에 대화할 때나 그 사람을 대할 때 마음속으로 그리고 하루에도 한 번씩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우리 아이 엄마랑 뭐 말다툼이라든가 의견 차이로 이런 다툼 자체를 좀 피하고 싶어 하는 스타일이에요. 물론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거보다는 즐겁게 사는 것을 좋아하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슴속에 새기고 사는 것이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스럽게 행동하라 이 말을 참 제가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어쩔 때 보면 제가 사랑스럽지 않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가 상대를 마주보고 있었을 때 우리 아이 엄마도 사랑스럽지 않게 행동할 때가 있고요. 근데 그걸 이야기하지 않으면 몰라요. 내가 사랑스럽지 않게 행동하고 있구나 라는 걸 상대방이 표출을 해줘야 제가 아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우리는 다툼으로 끌고 가죠. 이랬니 저랬니 하면서 어제도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식사를 하러 들어갔다가 식사를 못하고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는데 그래 봐야 저만 손해더라고요. 사 먹자니 돈 아깝고 안 먹자니 배고프고 일은 해야 되겠고 요즘에 낮 시간에 이렇게 콜이 없다 보니까 밤 시간에는 그래도 콜이 꽤 돼요. 이 낮 시간에 못한 거를 밤에 채워야 돼요. 만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밤에 떼야 되는데 배고프니까 안 사 먹을 수 없어요. 사 먹어야겠다 생각했는데 빵 같은 걸 사 먹더라도 왠지 그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저 스스로가. 결국 굶고 일을 하게 되는데 그냥 맨 커피만 계속 마시게 되고 그래 봐야 들어가면 잠만 안 올 텐데 또 들어가서는 잠이 잘 오게 할 수 있는 치료약을 먹죠. 그렇게 하면서 지내요. 하여튼 어저께 그렇게 해서 저만 손해를 본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점점 예전에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도 바로바로 풀고 전화를 하고 하면서 다 풀었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좁아진다고 해야 되나요? 마음이 좁아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서 시작을 했는데 후회할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냥 서로에게 마음에 스크래치를 준 거잖아요. 좀 그런 게 미안해지고 일할 때 계속 신경 쓰이고요. 근데 콜까지 없어요. 그러면 더 그런 거죠. 콜도 없고 마음은 미안하고 답답하고
애만 쿠팡 6만 하는 거예요. 다 콜도 없니? 지금 몇 시야? 11시 35분인데요 한 콜 탔어요. 들어온 콜은 3콜이 들어왔었어요. 3,000원짜리 콜이 2콜이 있어서 그걸 거절을 했더니 콜사가 됐고 이런 상황이 됐네요. 예전에는 쿠팡 플러스 기사분들이 콜을 골라서 탈 수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인 콜 수가 줄다 보니까 조금 멀더라도 그걸 안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야 그 구간의 개수를 채울 수 있으니까 세트에 한 5구간 정도 있다고 치면 그 5구간의 개수를 하나라도 못 치면 그날의 세트가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세트비를 못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받아서 내야 되고 그 콜이 이제 다 받아낸 다음에는 고르겠죠. 콜이 멀다, 이건 좀 여긴 어디가 좀 가면 좀 안 좋다, 이런 것들을 버리게 되면 그때 이제 일반 쿠팡인 저희들이 그걸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일 텐데, 하여튼 요즘에는 이 콜이 그만큼 없으니까 쿠팡 플러스 분들도 버릴 콜이 없는 거예요. 그 구간 시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대에 주는 콜들은 다 받아내야 된다 이거죠. 저희한테는 3,000원짜리가 와도 받지 않으면 이게 뭐 1시간 반 동안 한 콜을 탈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받고 안 받고는 타시는 분들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누가 타라 마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본인 스스로가 좋으면 타시는 거고, 저는 뭐 나의 퀄리티를 금액적으로 따졌을 때 3,000원짜리는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면 안 타셔도 되는 거고, 딱 반토막이 납니다. 요즘 시기에 제가 14시간을 일을 해도 예전에 비해서 딱 반토막이 나요. 만약에 50콜을 탔다 그러면 예전에는, 지금은 23콜 이 정도밖에 타지 못해요. 그러니까 10만원을 간신히 넘겨요. 그래 뭐 옛날이래 봐야 2월달이죠 2월달 비해서 딱 반토막이 나더라고요. 금액이 그만큼 콜이 빠진 거예요. 시기가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고 뭐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만 그러기를 바라는 거고요. 뭐 없으면, 콜 없으면 또 저는 제가 가서 따뜻한 곳에서 오토바이에 앉아서 제가 생각나는 소리를 또 쓰고 하는 그런 재미도 붙여놨으니까 그걸 하면 되고, 저희 아지트도 제가 거기서 이렇게 앉아서 쓰고 하려고 했었는데 좀 치워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그렇게 하진 못하고, 그렇게 안 하면 가서 거기 가서 그걸 치우고 있어요. 치우면서 콜을 켜놓고 그쪽에서 콜을 받으면 제가 가고, 또 다시 콜사 생기면 그쪽 방향으로 이동해서 또 콜 기다리고 하면서 타고 있어요. 하루에 그저께 수입이 반토막이 났어도 열심히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 일을 하시라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으면 경제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돈이라는 거를 벌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그거에 맞는 지출을 해야 돼요. 열몇 시간 타서 10만원 조금밖에 못 번단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안 하면 안 되고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루에 15시간을 타든 14시간을 타든 10만원을 벌 수 있다란다, 이거라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그걸 하면서 그냥 여기에 묻히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생각을 하면서도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돈이 돌고 경기도 살고 하니까. 어쨌든 지금 상황은 좀 어렵긴 한데, 그렇다고 돈이 아예 안 벌어지는 건 아니니까 시간을 와서 녹이고 하면 돈은 벌어집니다. 얼마라도 벌어지니까 그 경제 활동들을 하시고, 중요한 거는 이제 하시는 건 좋은데 오토바이는 어느 정도 탈 수 있으셔야지 할 수 있으신 일이니까. 근데 오토바이를 한 번도 타보지도 않으셨는데 나와서 15시간씩 일을 하면 어떨 땐 20만원도 넘게 벌고 한단다. 그래서 난 이걸 해야겠다, 오토바이 덜렁 사고 나와서 끌고 나오셔가지고 배달하시다가는 정말 큰일 나는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오토바이를 좀 탄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 한해서 배달 일을 하시는 거지, 배달 일은 나와서 오토바이 타면서 배우지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정말 큰일 나니까. 개인적으로 정말로 안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오토바이를 탈 줄 아시는 분들이 나와서 배달 일을 하시면서 틈틈이 뭐 공부할 게 있으면 얼마든지 공부도 할 수 있어요. 콜사 시간에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혹시 일반 쿠팡이나 이런 걸 타려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지금 제가 해보니까 일반 쿠팡보다는 쿠팡 플러스에 들어가셔서 콜을 뛰시는 게 수입은 더 많이 벌 수 있으세요. 더 많이 벌 수밖에 없지요. 한 세트에서는 배달 지역 내에 배달 기사로 등록
등록된 분한테 콜을 주기 때문에 확실히 일반 쿠팡보다는 많이 탈 수 있어요. 하려면 쿠팡 플러스에 들어가셔서, 쿠팡 플러스에 중요한 게 쿠팡 플러스 한 세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사들의 인원 수가 뭐 100명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10명을 넣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더라고요, 기사 수가. 그래서 그 기사 수 안에서 등록을 시킬 수 있는데, 그 등록된 그 기사분들이 한 팀이잖아요. 플러스 한 세트에 한 팀인데, 잘 되려면 그 인원들이 마음이 맞고 다 같은 마음으로 콜을 떼야지. 물론 그 안에서 리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 세트 안에 그 세트장이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지역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분들이 역할을 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배달을 하신다 그러면 플러스에 들어가셔서 일을 하면서 충분히 많은 수입을 가지고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간에 제약을 받기는 한데, 저는 이 자유스러움 때문에 플러스에 들어가지 않는 것 뿐인데, 들어가게 되면 전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 팀에 해가 되지 않는,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팀에 해가 되는 그런 상황은 벌이지 않을 것 같아요, 성향으로는. 지부장으로 등록된 그분들은 세트를 칠 수 있는 기사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트량이 많으니까 들어오는 돈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실하고 오토바이 잘 타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으니까 그렇게 배달 기사분들을 모집하시는 거고, 그 세트 안에서는 자기 팀들이 한 팀이 한 세트니까 자기 팀원들이 1세트에 대한 팀원들이 콜을 어떻게 처리해 주냐에 따라서 다른 직원들이, 그 같이 소속되어 있는 그 팀 직원들이 편하고 안 편하고 아니면 뭐 즐겁고 안 즐겁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플러스를 뛰시면서는 서로 의견이 안 맞고, 아니 나는 돈을 안 벌란다 하고 그냥 배째라 해버리면, 막 예를 들어 100개를 떼어야 된다는 시연이 있으면 5명에서 뛴다 그러면 20개씩 콜을 떼어주면 금방 100콜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 사람이라도 아이 난 어제 술 먹었으니까 안 뛰어, 그만큼 내가 돈 안 벌면 되잖아 하고 해버리면 그 100콜을 4명에서 또 나눠야 되고, 2명이 그러다면 3명에서 나눠야 뛰어야 되니까, 물론 그 구간을 그 세트 수를 못 채워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괜찮은데,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세트 수를 못 채우거나 하면, 아니면 그 구간마다의 콜 수를 못 채워서 그 세트가 실패를 하게 되면 쿠팡 본사에서 그거를 세트를 빼라고 이렇게 내려온대요. 그러다 보니까 지부장들은 그 세트가 빠지면 빠질수록 자기한테 들어오는 돈이 없는데, 그런 거 원하지 않잖아요. 세트를 늘려가도 지금 현치하는 판인데, 세트를 빼려고 뺀다 그러면 그만큼의 손해니까 서로 이게 맞물려 있는데, 쿠팡 입장에서는 뭐 니네들 못 쳤으니까 그거 빼라, 그거 지금 콜 세트 받으려고 하는 지부장들 많다, 이런 식으로 배짜라 장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제가 직접 그 쿠팡하고 이야기는 해보지 않았지만 그냥 다른 분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미치고 안 미치고는 지금 배달 뛰고 있는 우리 플러스나 일반 쿠팡이나 지부장님들이나 다 쿠팡이 하라면 하는 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싸게 밀어내도 너 안 받을래면 받지마, 다른 사람 받을 사람 많으니까,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얄미워 아주 쿠팡. 이게 쿠팡 일을 하면서 그 쿠팡이 얄밉고 미우면 안 되잖아요. 내가 다니는 예를 들어 회사인데, 회사가 싫고 너무 짜증나는 회사다 생각을 하면 그 회사가 그렇게 잘 굴러가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게 되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저만의 재미를 찾아가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영상 찍고 편집하고 또 올리고 하는 게 또 하나의 재미라고 할 수 있고요. 콜사 되면 가서 오토바이 위에서든 내가 아지트를 만들어서 가든 거기에서 그냥 나만의 또 스토리를 만들어서 써내고 하는 그런 재미들을 만들어 가니까 일 속에서 또 다른 재미를 찾는 것 같아요. 오토바이 타는 게 재밌어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돈에 연관이 되다 보니까 그 즐거움이 돈에 묻혀서 없어지는 상황이었는데, 또 다른 즐거움을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누가 읽어주든 누가 봐주시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제가 재미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하는 것이 웃으면서 제 셀카를 찍는 모습인데요. 저만의 마법을 거는 걸 수도 있어요. 안전하게 귀가하기를. 이 일이 그렇게 어렵다기보다도 위험한 일이다 보니까
오토바이를 잘 타도 사고라는 게 언제 날지 모르고, 오토바이는 한번 사고 나면 대형 사고고 그냥 툭 부딪혀서 넘어져도 어디 하나 부러지거나 까지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위험한 일이다 보니까 늦게까지 일을 하고 들어갈 텐데, 그 안에서 물론 모든 신께서 저를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저의 마지막 모습이 웃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서 항상 그렇게 웃는 모습의 사진을 찍고 일을 나와요. 아이 엄마랑 어떠한 의견 충돌이나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같이 사는데 똑같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올 때도 웬만하면 풀고 나오고, 못 풀고 나왔었으면 카톡이나 문자 아니면 전화라도 해서 그 상황을 좀 풀고 하려고 해요. 언제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그렇지 않을 거예요. 만에 한 해라는 걸,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 서로 좋지 않은 모습보다는 긍정적인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그게 더 나은 거니까.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땐 모르겠지만 일을 나올 때는 그래서 뭘 하나라도 불편한 게 있으면 풀고 나오려고 하고, 나와서도 풀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안고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집중해야 될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집중하게 되면 그게 또 사고와 연결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그러려고 하는데, 그냥 무거운 얘기이지만 한번 어디 넋두리 하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남자들은 차에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여자들은 가방에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엄청 가방을 갖고 싶어 하고 아끼고 하죠. 사놓으면 잘 매지 않고 아껴요. 그리고 또 남자들은 차를 한 대 사면 그렇게 차를 닦잖아요. 여자들은 이해를 못하죠. 남자들이 세차하는 부분을. 그러나 우리 남자들은 또 여자들이 백에, 가방에 그렇게 연연하는 걸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존재들이 같이 살고 있는 건데 그게 어떻게 딱 맞아 떨어지고 살겠어요. 다든 아니겠지만 여자분들은 남자들을 차 못 사준다고 해서 그런 마음은 안 들 수 있는데, 그렇게 원하는 그 가방을 못 사주고 하는 게 어떨 땐 미안하고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래서 그거 하나 못 사주냐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 생각이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어딜 가는데 그 백을 누군가에게 빌려서 갔었던 일들을 알게 됐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게 너무 속상하더라고, 전 스스로에게. 그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가 싶은 거죠. 지금 이 모습도 이쁘고 아름답고 좋은데 꼭 그거를 빌려서까지 그렇게 해야 됐었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한편으로는 내가 좀 못나 보이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었는데 무슨 말을 하다 보니까 사랑스러운 행동을 하지 못한 거죠. 제가 먼저 말을 믿게 했겠죠. 불편해요, 그 마음이. 빌려서 이렇게 들고 있으면 남이 봤을 때는 그걸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거짓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속상했어요. 그게 너무 속상했고, 한편으로 또 그것도 못 사주는 사람인 것 같아서 속상했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게 자꾸 무겁고 내 마음을 가라앉히네요, 자꾸. 아무튼 오늘 날씨는 좋은데 제 기분이 다운돼서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그냥 입 다물고 있어봐야 풀리는 것도 아니고, 나와서 혼자라도 이렇게 중얼중얼 떠들면서 내 마음을 얘기를 하면 그래도 한편으로 또 나은 면도 있어요. 풀리기도 하고, 그래 뭐 그런 걸 갖고 그러냐 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풀릴 때가 있어서 저 혼자 이렇게 중얼중얼 얘기를 하는데, 제 영상이고 제가 그냥 혼자 떠드는 이야기니까